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크게 써야지. 거기에 탄화수소라는 게 나올 겁니다. 얘는 여러분 3단원 가서도 다시 한번 할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탄화수소 무엇을 기준으로 풀어라라고 했어요? 탄화수소의 기준은요, 실험식 CH2가 기준입니다. 무조건. 알았지? 탄소수 하나짜리는 CH4밖에 없어요.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는. 기억나요? 그러면 탄소수가 2개부터는 얘를 기준으로 C2H4를 먼저 쓰시라고요. 이거 기준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3개는 뭐가 기준일까요? C3H6가 기준이에요. 실험식 CH2인 애들.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수소가 더 많은 애의 분자는 C2H6예요. 몇 개 많아졌어요? 2개 많아졌죠? 그럼 얘는 C3H 뭐가 되겠어요?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보다 수소 부족한 애가 딱 한 종류 있는데 얘는 누구예요? C2H2입니다. 얘는요 C3H4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라겠죠. 제가 분명히. 기억나요? 그때 얘가 왜 기준이죠? 여기 숫자 합치면 얼마예요? 6이죠. 바로 이 수식이가 6개가 필요하다. 얘가. 그럼 얘는 몇 개다? 7개. 얘는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제가. 얘는 몇 개가 기준? 9개. 얘는 몇 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런 애들을 탄화수소가 부르는데 탄소의 수소 아래 첨자가 다 짝수죠. 홀수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 짝수가 나온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지금 3번 문제는 뭐냐면 탄소의 숫자분의 수소의 숫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거기에 보시면 분수가 뜰 거예요. 세로축에 분수가 뜨는데, 그 분수가 뭐냐면 탄소의 숫자분의 수소의 숫자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수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가를 볼까? 가는 이 숫자가 얼마예요? 3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의 탄소수와 수소가 1대4니까 얘는 분자식이 CH4가 되는 거예요. CH4. 그래서 지금 가는 CH4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쓴다? 1분의 3.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는 기준이 CH2였죠. 그럼 이게 기준값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거를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놓는 거야. 아래에다 정수배만 하나 해주세요. C2배로 하면 C2H6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이게 바로 분자식입니다. 얘한테.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말고 3배수 C3H9는요 일단 홀수니까 안 돼요. 이 분자는. 또 하나 C가 3개짜리면 누가 기준이죠? C3H6가 기준이야. 거기서 몇 개 더 많아진다 그랬어? 2개가 최대값이라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다시 C 4개, 그러면 얘는 12가 되는데 C 4개는 기본이 누굴까? 얘입니다. 얘가 기본입니다. 그럼 수소수 제일 많아요. 몇 개예요? H10이죠. 이거 넘어갔잖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 저 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룰대로. 이거를 너희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겠냐면 얘는 CN에 EN 플러스 2라는 알케인족이라고 불러요. 그건 그때 가서 배우세요. 그냥 이런 룰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얘는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쓰게 돼요. CnH2. 얘는 EN-2. 그래서 2씩 많아지고요. 알았어요? 이 식은 실험식이 CH2거든. 이 식은 실험식이 가장 간단한 비로 얘는 어떤 수의 탄소에도 존재하는 실험식이야. 그러니까 저걸 기억해 놓으라고.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래첨자는 탄소의 숫자의 2배수에 더하기 2가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알겠지? 그걸 잘 지켜보도록 하면 이게 탄화수의 특징이다. 그럼 얘는 8원자 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가 내려가 보면 눈금이 가로축에 8의 그 선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는 C2H6입니다. 그럼 다는 뭐냐? 다는 가만히 보면 원자수가 11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는 세로축을 찾기도 애매합니다. 어중간하죠? 그러면 11개라면 얘 중에 하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C3에 H6를 기본으로 풉니다. 이거 몇 개예요, 숫자가? 이거 더하기 9개죠? 그럼 여기다 2개를 더하면 이게 11개가 되니까 아, C3H8이구나 라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는 C3H8. 그래서 엄밀히만 해서 세로축은 3분의 8이 나와야 돼요. 3분의 8. 엄밀히 말하는 숫자비가. 아셨죠? 탄화수를 치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기준으로 들어가면 좀 더 쉽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테스트에 없어. 여러분들 진짜 내신에 나오는 문제만 볼 겁니다. 고맙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정성적인 곳을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등급을 가르는 정량적인 부분이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원리대로 그리고 로직대로 스킬대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잘 지켜보시고 그걸 모방하세요. 꼭 아시겠지? 그리고 공식을 쓰지 마시고요, 이해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기본이 비례식입니다. 그리고 개념을 제가 개념도 20% 있다고 그랬지. 20% 개념에 80% 문풀이기 때문에 개념 20%를 모르면 80을 접근을 못해요. 선생님하고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배수비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하나 개념을 선생님이 썼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개념과 그 더 깊은 개념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걸 공부했다가는 기초 개념이 흔들리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이 단원, 이때부터 정량적 관계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고 꼭 복습하시고요. 또 이때부터는 제가 쪽지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중간에 툭 던질 거란 말이에요. 해봐, 1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랑 같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꼭 테스트를 해서 제가 기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알겠지? 그래야 니네가 3월에 가서 문풀반에 들어가면 막 날아다닐 수 있어, 속도를 내고. 알았지? 그때 들어온 애들하고 똑같으면 선생님 조금 많이 서운하겠지, 그지? 지금 배웠던 애들하고. 자, 봐봐라. 화학 식량과 몰이라는 단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뭔지 알아? 원소가 무엇이냐? 화합물이 무엇이냐 배웠잖아. 그치? 이번에는 원소든 화합물이든 그렇게 영문으로 쓴 식 자체를 화학식이라 부르며 그것들을 우리는 크다 작다를 비교할 거예요. 그러려면 숫자를 넣어야 되겠지.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만 집중적으로 찾을 거예요. 알았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오냐면 원자량이라는 게 뜰 거예요. 자, 원자량 옆에다 일단 가기도 전에 가짜라고 쓰세요. 원자량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가짜기 때문에요. 이건 화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값이라고. 그래서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저 상대값은 어떻게 찾아진 값이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원자의 질량값은 되게 작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에 이용될 수 없을 만큼 적어요. 그것을
이용될 수 있을 수 있는 정수값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을 누구를 잡느냐? 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12번, 미안해요. 6번, 탄소, 원자량 12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한 상대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원소기호 아래첨자가 원자 번호입니다. 6번 원자량 12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상대값으로 봤더니 1번 수소는 1로 잡혀 있고요. 8번 산소는 16으로 잡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유를 찾자면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해야 1번부터 20번의 원소들이 정수를 했을 때 반올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쟤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예전엔 8번 산소를 기준으로 잡은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1번부터 20번 사이는 원자량이 1 차이 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원자량이 똑같이 잡히는 거지. 구분하기 위해서 6번 탄소 12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령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울을 놓잖아요. 여기 저울을 놓습니다.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탄소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산소가 3개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얘들이 저울이 수평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여기 탄소의 원자량이 있는데 여기다가 4배를 곱한 값과 산소 원자량인데 여기다 얼마를 곱한 값? 3배를 곱한 값이 같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2라면 봐요. 4대 3이니까 얘는 3대 4가 되어서 얘가 16이 되어야 이게 상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다 탄소를 하나 놓는다면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여기 12개가 있어야 얘들이 수평이 된다 이 뜻이라. 이해 갔어? 됐어? 그러니까 저 숫자는 사실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진짜 값이 아닙니다. 이따 진짜 값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원자량과 같은 화학 식량은 무엇이냐? 자, 화학 식량이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분자량이라는 말이 있고 이온 식량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화학 식량이라고 해요. 결국 얘들은 뭐냐면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원자량이 가짜라는 걸 배웠잖아요. 화학 식량도 가짜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자라는 게 있고요. 이온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분자량을 한번 볼게요. 그것은 화학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H2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이 아래점자는 고유값입니다. 저 아래점자는 고유값이에요. 물분자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하나 있는 물질인 거죠. 이걸 건드리지 마세요. 사람은 팔이 2개고 머리가 하나인 거예요. 알았죠? 지네는 다리가 되게 많죠? 신발도 되게 많겠네, 그지? 그렇게 다리가 많은 애들이 지네 한 마리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다리가 2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고유값입니다.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H 원자가 2개 있고요.
산소 원자가 하나 있다는 뜻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H 원자는 원자량이 1이잖아요. 얘는 원자량이 16이고요. 그래서 얘의 화학식량은 얼마다? 이렇게. 가짜입니다. 이것도. 맞죠? 다시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탄소 원자가 하나 있고요. 산소 원자가 2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12고요. 얘는 16이니까 12 더하기 32가 돼요. 얼마죠? 이런 걸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됐지? 그 다음 얘는 왜 분자량을 쓰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 가서 따질 거냐면 3단원 가서 따질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 NaCl은 분자라고 안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쓴 애들은 기체 상태가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온식량 이렇게 부르는 애들은 기체로 존재하기가 어려운 애들이에요. 상온에서. NaCl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나트륨 이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이 하나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가는 게 그거죠. 얘는 23짜리고요. 얘는 35.5라고 그래요. 얘만 동위원소가 존재해서 특별하게 저렇게 쓰거든. 외우려고 덤비진 마세요. 어쨌든 가짜거든. 여러분들 이건 알 거야. 나트륨은 얘랑 같지 않은 애예요. 얘랑 같은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요, 이거는 같아요. 이게 뭐죠? 원자량이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조금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11번이라 하면, 11번이라 하면, 양성자가 11개 있고, 전자가 11개 있고, 아울러 중성자가 12개가 있어야 이걸 11번 나트륨이라 한다는 거 알아요? 그죠? 이거 2단원까지 또 할 거니까. 그러면 나트륨 이온 또한 양성자 11개인데 이게 10개거든요. 전자가. 10번 내용을 따라가서. 중성은 여전히 중성자는 12개. 그때 우리는 얘를 원자량에서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얘랑 원자량은 같아요. 알았지? 원자량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58.5라고 씁니다. 지금 단순하게 화학식량이라고 쓴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보면 돼요? 원자량의 합이구나. 가짜지 뭐. 그렇다면 이런 것만 있느냐? 자,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겠죠? 자, 헬륨은 이런 자분들. 뭘 뜻하냐면 원자량이 4잖아요? 근데 분자량도 4예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혼자 물질로 작용하는 애들이. 이게 18조 원소들이 대부분 이렇거든. 또 하나, O2.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죠? 16짜리 산소가 몇 개 있다? 2개. 그래서 우리는 32를 분자량이라고 부르듯이 O3 그럼 어떻게 할래요? 16짜리 산소가 3개 있어서 얘는 얼마다? 48이라고 하는 이게 분자량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런 것들만 쓰면 끝이냐? 잘 봐요. 이제 화학식에는 이런 분자량이나 이온 식량이 있지만 이 값도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소개 안 하고 실험 식량이 이거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수의 혹은 이온수의 가장 간단한 비예요. 이걸 실험식량이라고 해요. 실험식인데 그것을 양으로 바꿨으니까 나타낸 실험식 이것을 그 원자량을 사용하면 실험식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탄화수 기준 실험식량이 누구라고 실험식이 이거라고 했죠. CH2 기잖아요. CH2라고 했잖아.
얘는 12짜리 탄소가 하나 있고 1짜리 수소가 2개 있어. 실험 식량이 얼마야 그럼? 14입니다. 14. 맞지? 근데 봐요. 제가 이렇게 쓴 분자 식량을 알고 싶어요. 몇 배 한 거예요? 아래점자 2배 했어. 그럼 얘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이거가 된다. CH2 2배. 됐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배 했어요? 6배를 한 거죠. 6배. 얼마입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구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쪽은 속도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다뤄지든 안 다뤄지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라 얘들아. 자, 예를 들어 볼게. 속도전이 어디서 차이 나는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포도당. 자, 이 분자량을 계산하고 싶어. 12짜리 6개에다가 1짜리 12개에다가 16짜리 6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 실험 식량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럼 12 더하기 2 더하기 16이 얼마야? 30이다? 이거 몇 배니? 6배. 그래서 포도당은 180인가? 이렇게 계산한다. 알았지? 실험 식량을 이용하는 방법 알겠어?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더라. 근데 얘는 탄화수소의 CH2가 어디든 있다고 했잖아?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근데 출제자들은 이런 원리를 알아서 시험에 내거든. 근데 푸는 애들 입장에서는 맨날 다른 문제로 여기니까 문제의 종류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 이거 내가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이쪽은 선생님이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속도가 엄청 준다. 아, 속도가 준대. 그거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알겠지? 명심하거라. 지금 이 얘기를 써준 거야. 실험 식량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해줬고.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지울 수가 없지? 가짜라는 거. 가짜라는 거 주죠. 그죠? 이거 다 지금 가짜입니다. 이제부터 진짜가 뭔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몰이라고 부를 거라. 몰. 알았지? 그럼 이 몰이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자, 쌤 말을 들어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몰에 대한 얘기가 느닷없이 나온다. 뭐라고 돼 있냐? 이거 개수의 집단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그 숫자가 참 길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래요. 그 숫자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걸 알면 되는 거죠.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값. 자,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값은 여기서 출발됩니다. 자, 몰이라는 게 저거의 집단이랍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고요? 자, 1몰이 이겁니다. 2몰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12.04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쓰세요. 항상. 알겠습니까? 앞으로 계산할 때는 나열을 하십시오. 완결체를 쓰지 마세요. 완결체를 쓰게 되면 뭐가 단점이냐? 문제상에 있는 숫자가 헷갈려요. 문제에 주어진 숫자를 나열해 놔야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1몰인지 1리터인지 구분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완결식을 해버리면 새로운 숫자가 나오지.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몰라요. 헷갈린다고 니네가 백지 상태가 되면, 당황하면. 이렇게. 그럼 3몰은 뭐라고 쓸래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봐라. 이걸 줄여서 이제부터 이렇게 쓸 거야. 이것을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선생님이 붙일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NA가 되고 얘는 3NA라고 할 거라고. 이 아보가드는 뭐냐? 그 사연은 과학사에서 알려주겠다. 지금은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슨 말과 같아? 이거랑 같은 말이고 얘는 이거랑 같은 말이고 얘는 이거랑 같은 말이겠구나. 다시 말해서 NA라는 말이 써있으면 이건 팩트야, 팩트. 자, NA란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NA 개는 몇 몰이라고? 1몰인 거다. 이 NA 개는 몇 몰이라고? 2몰인 거고. 긴 한 톳이 긴 100장이 들어가. 두 톳은 몇 장이겠냐? 이런 거랑 똑같아. 톳이 바로 몰수지. 100개라는 것이 6 곱하기 10의 3승계를 뜻하고. 그럼 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 이렇게 나온 거야. 탄소를 12로 놨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탄소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우리 얘기했잖아. 그런데 탄소 원자 한 개 잘 봐. 이렇게 썼어. 끝을 잘 읽어. 질량. 이거 팩트야. 질량수. 그럼 가짜야. 질량 팩트라고. 한 개의 질량을 썼는데 얘가 얼마 같더니 이 정도 되더라는 거지. 알겠어? 이 정도의 질량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려면 이만큼의 숫자가 필요했던 거야. 이걸 곱하면 저 12.000 뭐가 떠? 근데 선생님이 12만 딱 썼지. 저런 건 질량수라고 불러. 원자량도 가짜고 질량수도 가짜인데 이게 정수가 딱 시킨 것들을 질량수라고 그래 일반적으로. 이건 뭐 때문에 이 10이라는 말을 쓰느냐? 양성자도 1로 놓고 중성자도 1로 놨기 때문에 쓰는 숫자야. 양성자를 질량수 1로 놓는다는 거 보통가 가짜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누구 원자량이지? 수소 원자량이잖아. 그지? 얘 실제값 이 정도야. 양성자 봐. 수소 원자량이 1이라는 건 수소는 중성자를 갖지 않거든. 그럼 얘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애야. 하나가 이거라고 실제 질량이. 그럼 이거 양성자 질량이란 말이야 이게. 얘를 1로 놀려보니까 요걸 곱하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탄소를 기준으로 놓다 보니 얘도 이렇게 바뀌었어. 몇 대 몇이냐? 12대 1이지. 그럼 이거 몇 대 몇일까? 12대 1이야. 알았어? 상대값이기 때문에 얘는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되겠지. 이렇게 따지면 실제 원자 한 개씩의 질량비도 12대 1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라는 얘기야. 하지만 이게 진짜 값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봐라. 우리는 진짜 값을 이렇게 바꿀 거야. 이제 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얘는 원자량이 12라는 뜻이다. 알았지? 그럼 얘를 우리가 12 그럼 이건 가짜지. 진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1몰이 몇 g이다? 여기까지. 이거 몇 개의 집단이지? 선생님이랑 지금 3칸 딱 썼어. 3칸. 됐니? 저 12짜리 탄소를 진짜로 바꿨더니 1몰이 12g이라는 뜻이고 그 속에는 탄소 원자가 이만큼 개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질문할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2이다. 맞아 틀려?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10이야? 1몰의 질량이 12g이야. 한 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분의 12야. 봐, 지금 내가 말했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지. 어? 6.02 곱하기 무슨 소리지? 선생님이 그래서 공식이 필요 없다고 한 게 뭐냐? 만약에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싶다. 출제자가 얘 한 개를 물어봤어. 한 개, 이 셋 중에 누구 밑에다 한 개 쓸래? 여기 있잖아, 걔. 그럼 이게 한 개거든. 됐지? 그럼 얼마 줄었어?
6.02 곱하기 10의 2 3승분의 1 줄었잖아. 그럼 질량은 같이 줄면 돼. 6.02 곱하기 10의 2 3승분의 12g. 몇 몰이야 그럼? 6.02 곱하기 10의 2 3승분의 1몰이야. 이해하냐? 같이 그렇게 준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것만 기억해. 공식을 쓰거나 뭐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대표값을 정해놓고 내리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탄소 원자 1g은 몇 몰이야? 그럼 1g 어디다 쓸래? 요 밑에서 쓰면 되네. 1g. 그럼 이거 몇 분의 몇을 줄었어? 12분의 1을 줄었지? 그럼 몇 몰이야? 12분의 1몰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이해 가니? 다시. 자, 이거 우리 이렇게 쓰면 이거 가짜잖아. 진짜로 바꿔. 1몰이 몇 g이라고? 1g이야. 맞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1몰이라는 단위는 이거의 집단이구나.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야? 진짜 값을 가짜 값으로 바꾼 상대적 값이야.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하나 더 해볼게. 얘는 16이야. 16. 가짜잖아. 1몰은 몇 g이라고? 16g이야. 그럼 몇 개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출제자가 이거 내면 니네가 정말 당황하거든? 뭐냐? 어떤 사람이 이 11을 기준으로 안 놨대. 6으로 놨대, 기준을. 기준을 6으로 놨대. 기준을 6으로 바꾸면 이거 얼마로 바꿀까? 2분의 1로 바뀌지. 아니 봐라. 12가 6으로 바뀌었으면 이거 2분의 1이지. 맞지? 이거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왜 그럴까요? 얘가 안 바뀌니까. 얘는 사실이에요. 얘가 뭘로 바뀌든 상관없다고. 얘는 사실이라고. 그럼 봐요. 10이니까 이런 숫자가 되었지. 만약에 이게 6이 되면 요거에 뭐가 될까? 반값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6으로 바뀌어버리면 1몰은 6g이 돼버리고요. 얘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짜 값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값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명심하세요. 진짜 원자 한계 질량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이거만 명심하시라고. 이게 정성적 문제인데 니네가 여기서 다 나가요. 점수. 요즘 안 나와요 잘. 근데 3년 토를 한 번씩 툭 던지면 애들이 여기서 홀라당 넘어져요. 다시. 우리는 얘를 기준값이라고 했어요. 이 기준값이 변하면 아보가드로 숫자도 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해 갔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몰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물질로 들어가는 거야. 물질로 이제부터. 알았어? 물질이라는 게 뭐야?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지? 측정 가능. 이거 물론 이것도 측정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약간 안 보이는 세계 쪽이잖아. 하지만 물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물질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의 값어치를 보는 거야. 알았지?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보입니까? 몰의 질량 나왔죠? 끝났어요. 몰의 질량 끝났다고. 알았어? 근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물질이 떠요. 저 이쪽은 원자를 써놨잖아요. 여러분 배웠죠? 잘 들어요? 원자량 가짜죠? 그럼 분자량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느닷없이 내가 왜 여기서 화학 식량이란 말 안 쓰고 분자량이란 말을 쓸까요? 이제부터 기체의 부피를 잴 거거든요. 기체의 부피를 갖고 있는 애는 분자밖에 없어요. 아, 선생님 분자가 뭔데요? 그냥 지금은 분자라고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다른 말을 알려주고 싶진 않아. 분자를 구분하면 되게 쉽거든? 근데 화학결합과는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1몰의 질량 이랬는데 여기로 들어가. 어디로? 물질. 특히 누구? 분자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아볼게요. 자, 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상대값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사실 원자 갖고 측정을 안 했어요. 물질 갖고 측정한 거죠. 잘 봅시다.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왜 이 조건을 주냐? 우리는 얘를 뭐라 부릅니까?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부끄럽죠?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죠? 얘는 누구예요?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대문자 T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인데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냥 온도라고 합시다. 온도와 압력을 뭐하게? 일정하게 놨을 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얘를 일정하게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잖아요. 보일이 그랬고 샤렐이 그랬어요. 부피는 온도가 높으면 같이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같이 커진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법칙을 은근슬쩍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알겠어요? 어떤 조건이 성립하는지 지금 보거든. 말 잘 들어봐. 과학자들이 진짜 실험을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쓰는 얘는 수소입니다. 혹은 수소 기체라고도 하고요. 그럼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위점자로 쓸 일이 아니에요. 얘는 분자량이 2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야, 가짜야? 가짜라고. 그럼 이렇게 바꿔보세요. 얘는 몇 몰이? 1몰이 몇 g이다? 2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럼 몇 개가 있다, 이 안에? 몰이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0도씨 1기압에 2g의 수소 기체를 채웠더니 부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갑니다. 부피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22.4L. 다시요. 산소는 분자량이 32예요. O2. 산소 기체. 알았어? 근데 산소 원자량은 다르다네. H 그러면 수소 원자라고 부르고 O 그러면 산소 원자라고 불러요. 걔들 물질이 아닙니다. 산소는 얘예요. 가짜죠? 32. 진짜로 바꾸면 1몰이 몇 g이더라? 32g. 그리고 그 안에 이만큼의 분자의 개수가 담기더라. 그때 부피를 측정했다니까 약 22.4L 비슷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기체 두 개만 제가 딱 보여줬는데 원소만 보여주니까 못 믿겠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이산화탄소. 얘 분자량 44예요. 진짜로 바꿉니다. 1몰이 몇 g이라고요? 44g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수. 그때 부피를 측정했더니 0도씨 1기압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누구 때문에 놀랐느냐? 이거를 오래전에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보세요. 아보가드로는 누구 다음에 나온 과학자인가 봅시다. 이때 조건을 기체 부피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기체 부피에 대한 정의예요. 자, 여러분 이건 참고에 적어놓는 게 좋아요. 참고. 어쩌면 과학사니까. 기체 부피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제일 먼저 압력과 부피 관계를 밝힌 과학자가 있어. 누구니? 보일이에요. 보일 중에. 뭐라겠죠?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P 곱하기 V는 일정하다고 밝혔다고. 이게 보일의 법칙이야. 그러다가 이젠 온도와 부피를 밝힌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샤를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관계라고. 자, 곱하기에서 일정하면 반비례, 나누어서 일정하면 비례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반응을 하니까. 이해 갔죠?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보지 마세요. 잘 봅니다. 과학의 탐구 과정이 생명과학 안에서 뒤에 배우거든요. 중간에 일단 끝에. 우리는 이 부피 값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론이라고요. 결론. 종속변이 결론이거든요. 들어봐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누가 종속값이에요? y가 종속값이죠. 그죠? x를 정의역, 선택된 값을 치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기억나요? v가 종속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고요? 이거 조작값이라고 해요. 조작값. 얘도 뭐라고? 조작값. 다시 말하면 이 부피라는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게 얘다. 그러면요, 여기도 보니까 압력이 부피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이해가요? 온도는 통제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럼 얘는요, 샤를은 누굴 통제했을까요? 압력을 통제했을 겁니다. 지금 이해갔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리고 말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일 샤를 법칙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뻥 떨어져가지고 돌톤의 원자론을 지나서 갑자기 게이 리삭이라는 과학자의 기체 반응 법칙이 나와.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입자수와 부피 관계를 밝힌 과학자가 나와. 입자의 숫자. 자, 입자수가 뭐냐? 바로 분자라는 무효들을 들고 나옵니다. 분자라는 모듈을 들고 나와요. 야, 원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바로 위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을 데리고 나는데 이게 분자수거든. 근데 가만히 보자. O2가 2g 있어. 또 하나는 4g 있어. 니네 2g이 분자수가 많아, 4g이 분자수가 많아, O2. 당연히 4g이지, 몇 배. 이런 거야. 그래서 봐라. 이 이론이 얘 때문에 바뀐다. 우리 압력과 부피를 측정할 때 아까 누굴 통제한다고 그랬지? 온도를 통제했단 말이야. 온도. 얘는 통제값으로 누굴 했다고? 온도를 통제했는데 나중에 이 실험을 가만 보니 기체의 부피도, 다시 말해 외부에서 기체의 출입이 없었던 거야. 질량을 보존시킨 거지. 실린더에 넣고 압력만 변화했다고 외부에서 기체가 들어간 게 아니야. 또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질량이 보존됐다? 그걸 이제 이때쯤에 뭐라고 했을 거냐? 분자수를 일정해 놨다는 거야. 그럼 얘도 봐봐. 통계는 뭐라고 했어요? 통계 변인이? 압력을 통제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얘를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야. 질량. 당연한 거야. 실린더 놓고 가열만 했거든. 기체 출입은 없고. 여기까지 갔어. 이제부터 니들은 얘기해봐. 지금부터 기체 부피 영향을 준 게 몇 개였어? 지금 보니까 몇 개였어? 온도, 압력, 질량이었잖아. 그걸 이 사람은 질량이란 말을 분자수로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이제 뭐 통제해야 되겠냐? 자, 이게 조작이야. 분자수지만 옛날에 말했던 질량이 분자수였다고. 알았어? 그럼 뭐를 통제해야 돼? 통제는 온도와 뭐를 통제해야 돼? 압력을 통제했어야 되는 거야. 온도, 압력을. 알았어? 이 세 가지 조작 중에 조작 잡았잖아. 그러면 얘는 이 셋 중에 나머지 둘, 얘는 이 셋 중에 나머지 둘, 얘도 질량 잡았으면 통제는 얘들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런 말을 해. 일정 온도, 압력에서 이렇게 말해. 그리고 지금 우리 뭐 갖고 실험하고 있었다? 누구 부피? 기체 부피. 그래서 여기다 쓴다고. 모든 기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 다시 말하면 부피가 같다면 분자수도 같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지? 얘는 이런 관계다. 이게 분자수거든. 비례관계야. 이게 비례관계라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나와. 물토, 화토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잠깐 소개한다면 너네가 소개해서 너네 머리가 저장 용량이 초과되고 그러진 않아. 봐라. 이게 뭐니 얘들아? 압력이다. 맞지? 이건 누구겠니? 부피지. 이건 뭐니? 입자수야. 몰수. 얘는 상수고 얘가 절대온도야. 이 관계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대단하잖아. 지금 막 설명하는데 3명이 피곤해. 3명이.
한 명만 멀쩡하고. 일단 팔짱을 끼면 좀 이따 자요. 그쵸? 팔짱을 끼면 이제 목이 떨어져.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건 문제가 없어요. 문제 풀이만큼 제가 자신있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 20% 개념 때문에 이거 지금 설명했던 거야. 딴반 설명 안 한 거야, 여러분들. 근데 니들한테 지금 피를 받은 거야, 내가. 막 가르쳐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결정적일 때 자요, 환자가. 진짜 기술을 가르치나, 내가 이거. 환자. 잘한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자고 있어, 환자. 집중하자. 자, 이 공식 하나로 이게 다 해석이 된다. 공식도 외우기 쉬워. 자, 따라해봐. 피부는 노랗다. 이러고 외우면 돼. 금방 외우죠. 보이려 법칙 해석해봐. 압력과 부피 관계. 그럼 얘들 다 통제. 맞지? 일정하다. 다시. 샤를 법칙. 누구와 누구? 온도와 부피, 압력, 몰수, 통제. 서로 비례 관계다. 그 다음, 아보가드로 법칙 봐봐.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아보가드로가 얘기했거든? 자, 온도와 압력이 통제돼서, 온도, 압력이 통제돼서, 그럼 부피와 몰수 관계잖아. 서로 비례 관계.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봐라. 압력, 우리가 몰수와 부피는 서로 비례 관계이려면 압력과 온도는 통제돼야 되는 거야. 그게 0도씨 1기압이 돼버리면 22.4L가 되고 그때 개수는 이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 근데 문제는 이거다. 이 부피는 말이다. 얘에 의해서 변할 수 있어. 잘 들어. 0도씨 2기압이 돼버리면. 한서가 7시 수업인 줄 알고. 멋진데? 야, 이씨, 대단한 놈이에요. 얼른. 야, 저기, 대단한 애다. 그래, 앉아. 우리 앉아. 그냥 당황했구나. 여기로 들어가. 안으로. 엄청난데? 화면을 막 흔들었어요. 나중에 영상 보면 막 흔들리면, 나구나, 이렇게 하면. 잘 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떤 값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 22.4L라는 같은 부피 속에 이만큼 개수를 갖는다고 저희가 떨어졌잖아. 근데 이 부피가 말이야 0도씨 2기압이면 이거 몇 리터가 될까? 11.2리터가 된다고 얘는. 다시 273도씨 1기압이 돼버리면 얘는 44.8리터가 돼. 얘는 변화무쌍한 애야. 이 개수는 그대로 있고. 알았니? 얘는 부피는 0도씨 1기압,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1몰의 부피는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1몰의 부피를 굳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니네한테. 이 개수도 이것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탄소 11을 기본가수를 계속 잡는 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숫자는 계속 굳어진 숫자야. 그래서 부피, 일정한 부피 속에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일정한 부피 속에 일정한 분자수를 갖는다는 이 표현이 맞았기 때문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의 법칙을 기리기 위해서 얘를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쓰는 거야. 얘네. 알겠니? 아보가드로 넘버가 그래서 나온 거야. 너희들 요즘 트렌드로는 이런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써놓는데 요거 딱 쓰면 이거 몇 몰짜리라고? 1몰짜리인 거야. 저기 써있듯이.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가 기초를 했어. 너희들한테. 그 다음 뭐냐? 실전이야. 근데 실전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면 끝나. 이렇게 쓰면 끝난다고. 알겠어? 아무리 어려운 미지의 숫자를 넣어서 물어본들 이거 4개 딱 쓰면 그리고 풀어나가면 답이 다 나와요. 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미지의 문제라는 게 어떤 거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인데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메테인 기체가 있어요. 근데 분자량이 16이래요.
이것만 딱 네 줄로 딱 써놔요. 네 칸으로. 가짜죠? 16이랑 가짜입니다. 바꾸면 1몰은 몇 그램? 16g이고요. 그 다음 얘는요. 이만큼의 개수를 갖는다니까요. 1몰은 이만큼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0도씨 1기압이라고 제가 조건을 달아준다면 얘는 부피가 얼마다? 이겁니다. 이거 다 알려줘요. 학교에서. 문제에 다 써있습니다. 0도씨 1기압은 20.4L예요. 모든 기체가. 자, 그리고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잘 봐. 이거 없이 메테인 5.6L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g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16이라는 숫자 하나를 이렇게 널리는 거예요. 널리는 거 어떻게. 쭉 나열하세요. 그리고 출제자가 5.6L는 그러면 어디에다 써요? 5.6L를 여기다 씁니다. 5.6L 얼마큼 줄었죠? 4분의 1 줄었죠. 그럼 몇 몰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4분의 1몰이요. 몇 g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4g이요. 얘는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부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같이 변하는 거라고. 같이. 뭔 말인지 알겠어? 들어봐. 너희들한테 헷갈린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잘 들어봐. 16.8L는 몇 몰이냐? 몇 분의 몇 몰? 아, 승질 났어 갑자기. 그지? 승질 났어. 잘 들어. 이제 다시 잘 들어봐. 12g은 몇 분의 몇 몰이냐? 아, 화났어. 그지? 내가 던지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숫자를 던지면 니들이 적어도 30초는 까먹는다는 거라.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뭔 줄 아니? 22.4의 반이 얼마니? 11.2야. 그게 2분의 1몰이지. 그거의 반은 5.6이지. 그럼 5.6 더하기 11.2는 몇 분의 몇일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몇 분의 몇이냐고. 4분의 4. 그거만 나와. 시험에. 그거만 나온다고. 잘 봐. 얘 반이 얼마야? 8g. 그 2분의 1몰이지? 8의 반은? 4분의 1몰이지? 4하고 8 합쳐봐. 그 4분의 3몰. 그거만 나오는 거야. 가늠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16분의 12 해가지고 막 약분하고 이게 아니라 탁탁탁 잘라낼 줄 알아야 돼.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면. 알았어? 4분의 3이 제일 어려워. 근데 16.8 나오면 11.2도 아니고 5.6도 아니면 이거 4분의 3이네. 그럼 금방 끝나 그냥. 거기에 시간을 뺏기는 순간 니들은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야. 등급이. 빨리빨리 달려야 돼. 숫자에 대한 익숙함도 느껴야 되고. 자, 여기까지 했어.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 아니, 이따 문풀할 때 다 이렇게 풀어줄게. 그래도 어려운 거 봐봐. 자, 너희들한테 나온 문제 이거야. 임의의 원소기 O야. CO2도 아니고 NO2도 아니고 임의의 원소기 O인데 얘 분자량이 M이래. 알겠어? 얘가 1g 있어. 1g. 알겠냐? 여기까지 썼어. 총 원자수가 N이래. 1몰 부피가 V래. T도시 1기압에서. 그래놓고 문제를 쭉 내놔. 문제를 쭉 내놓는다고. 그럼 니들은 이제 그 출제자가 뭘 묻는지 그 문제에 따라서 풀어야 되잖아? 하지만 니들한테 이게 딱 뜬 순간 이렇게 바뀌는 사고가 필요해. 놔볼게. M이야. 가짜지? 진짜로 바꿔봐. 1몰이 몇 g이야? Mg.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그리고 얘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가 있잖아. 6.02 곱하기 10의 3승을 저렇게 쓴 거야. 그 다음 1몰의 부피 뭐라 적어? 출발이 이거라고. 출발. 여기서 출발해. 쟤 몇 g 있대? 문제상에 1g 있대. 그럼 여기가 1g이야. 맞냐? 얼마 줄었냐? n분의 1 줄었지? 그래서 n분의 1몰. 됐냐? 그 다음에 이건 몇 개야?
n분의 na. 얘는 n분의 v야. 그리고 여기에 뭐 a개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a개만큼 있다 이거를. 이게 a개란 얘기야. 이게 그냥 a개. 개수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총 원자수가 뭐래? n이래지. 얘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잖아.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들어라. 분자 몰수에다가 이 분자 내의 총 원자수를 곱하면 그게 총 원자수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H2O가 몇 원자 분자야 지금? 3원자 분자지. 근데 얘가 2몰이 있대. 됐니? 자, 얘 1몰 속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있니? 2몰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니네 사람이 10명이면 팔은 몇 개겠냐? 20개듯이. 그지? 그러면 산소는 몇 몰 있겠어? 됐지? 그럼 2몰 있으면 수소 원자 몇 몰이겠냐? 산소 원자. 이렇게 변하는 거야. 결국 무슨 말이냐? 2몰에다가 3원자 분자 곱하면 6몰이 된다고 합쳐서. 알았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 총 원자수가 n이라는 말은 이 분자 몰수 n분의 1몰에다 뭘 곱하면 돼? 3을 곱하는 게 n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에이씨. 그래서 말이야. 얘들 아씨 엉망하네. 얘들이 말이야. 얘들이 출제자가 이걸 갖고 막 장난을 쳐. 알겠니? 그래도 니들이 이것만 써놓고 여기 있는 숫자만 내리면 문제가 다 풀려요. 그대로. 알았니? 이대로 써놓기만 하면 출제자가 뭘 묻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예를 하나 들어보려니까 내가 책이 없네. 그죠? 5분 쉬었다 가자.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프린트를 해다 줄게.